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차 세계대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지게 되는 그 숨겨진 이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의 위용을 보여주며 태평양 함대를 빠르게 복구해 나갔다. 결국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은 일본을 박살내며 압도적인 승리까지 거두는데,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1년, 2년 계속 진행되었고 일본은 점점 광적으로 전쟁에 집착하게 된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1944년 10월 일본의 한 작전기지. 화창한 어느 날이었다. 날씨 좋다. 모두 주목! 예, 장군님. 너희들은 오늘 대일본 제국의 의지를 미군에게 보여줄 것이다. 모두 전투기에 탑승하라. 장군님, 아직 전투기에 연료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군들, 돌아올 연료는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가미카제, 미국의 군함에 너희들의 전투기를 갖다 박아라. 그게 너희의 임무야. 모두 탑승. 일명 자살 특공대 일본의 가미카제가 날아올랐다. 같은 시각 필리핀 근처에 위치한 미국의 함대.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네. 그러게 말이야. 일본군도 조용하고. 야, 저게 일본군 전투기다. 쟤네 왜 저래? 우리 배에다 갖다 박으려는 것 같은데? 진짜 부딪히겠어. 미치고 미안해.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가미카제의 광적인 공격으로 1만 명의 미군과 34척의 함선이 폭발하는데, 이후 미국의 작전사령부, 아니 우리가 저런 자살 특공대 같은 이 정신 나간 놈들이랑 싸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투기 그 자체로 배를 들이받다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저 정도로 전쟁을 할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 도쿄, 일본의 수도를 폭격하시죠.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들이여,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 우리는 오늘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한다. 예, 사령관님. 때는 1945년 3월 10일 미군의 최신형 폭격기 B-29 279대는 도쿄로 출발했다. 사령관님, 저기 도쿄가 보입니다. 모두 폭격을 준비하라. 셋, 둘, 하나, 폭탄 투하. 모두 도망가세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라고? 미국의 도쿄 대공습, 사망자 10만 명, 폐허가 된 지역은 41제곱킬로미터였다. 도쿄 대공습 이후 일본 사령부. 빠가야로, 우리 일본에 이렇게 당하다니. 저기 사령관님, 미국의 공격은 이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최후의 이른까지 싸울 거야. 도쿄 대공습의 끔찍한 피해도 전혀 항복할 생각이 없었던 일본. 결국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을 소집한다. 자, 장군님들, 어떻게 하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 해군이 일본의 바다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절로 일본은 항복할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 마샬 장군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전쟁을 끝내려면 상륙작전밖에 없습니다. 일본 땅에 상륙작전을 하셔야 합니다. 상륙작전이라 우리 미국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군요. 네, 예, 대통령님.
다들 갔군. 전화 한 통 해야겠어. 여기는 맨하튼 프로젝트 본부입니다. 나 루즈벨트 있어. 핵폭탄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예,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곧 핵폭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네. 하루라도 서둘러 주게.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어. 예, 대통령님 걱정 마십시오. 그랬다. 미국의 비장의 무기 맨하튼 프로젝트, 즉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 당시 미국에서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약 12만 5천 명의 과학자들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 폭탄이 완성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그러던 중 미국의 작전사령부는 핵폭탄의 존재를 모른 채 일본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하여 그 첫 번째 단계인 일본의 작은 섬 오키나와를 공격한다. 사격! 도망가는 일본군을 추격하라! 안 되겠다. 천황 폐하를 위하여. 이 독한 놈들 자살 테러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 조그마한 섬을 빼앗기 위해 10만 명의 미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공황 때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리하여 당시 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데, 얼마 뒤 트루먼의 집무실 백악관. 트루먼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혹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맨하튼 프로젝트? 그게 뭡니까? 대통령님, 사실은요. 그랬다. 이때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핵폭탄 개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후 트루먼 대통령 핵폭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장군을 만나는데, 장군들, 우리는 어제 1945년 7월 1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의 위력을 시험해봤습니다.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핵폭탄을 일본에게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번스 장군이 말했다. 좋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님, 하루라도 빨리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당장 핵폭탄을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리히 장군은 반대했다. 안 됩니다, 대통령님. 우린 아직 핵폭탄이 정확히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적들에게 사용하자니요, 대재앙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고민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무리한 일본 상륙 작전으로 우리 미군이 희생당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결국 때는 1945년 8월 6일 세대의 B-29 폭격기가 핵폭탄을 실은 채 출발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본 히로시마였는데, 아침 8시 15분 평화롭던 히로시마. 시민들은 출근을 위해, 등교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가 도시 한복판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단 1초, 히로시마의 일본인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시각 일본 정부. 지금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항복하시죠. 그냥 폭탄일 뿐입니다. 우리 군대는 절대 항복 안 해요. 그러자 미국은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8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일본의 스즈키 총리 히로히토 천황을 찾아갔다. 천황폐하, 우리 일본의 항복을 직접 선언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일본의 군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천황폐하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네. 때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라디오에서는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히로히토 일본 춘홍은 더 이상의 전쟁에 반대하며 항복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핵폭탄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계사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고대의 문명부터 그리스, 로마, 이 중세를 이어서 1945년의 2차 세계대전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조금 더 재밌고 라이브한 세계사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딩모니 굿즈를 대학생 컨셉에 아주 귀엽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